서울대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다 잘 가르치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과외업체 입장에서는 서울대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강남 과외업체 원장이 알려주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 과외업체 원장으로서 20년 동안 이제 이쪽에서 종사해 왔는데, 좋은 과외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질은 어떤 건지 제가 몇 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력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과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뭐 학교가 일단 좋아야지 되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뭐 강남에서 이제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좋은 선생님이 되긴 하는데, 학벌만 받쳐준다고 해서 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벌은 조금 떨어지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히려 학부모한테 더 좋은 어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벌에 대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을 자기가 가르칠 때 학생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흥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티칭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수업을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든가 그러면은 오래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다 잘 가르치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과외업체 입장에서는 서울대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이 더 많습니다. 뭐 학부모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지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또 뭐 자기는 지식이 굉장히 높은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쉽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컴플레인의 요인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성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많이 있어야지 학생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학생이 힘들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격려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죠? 칭찬도 해주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인성이라든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수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목표의식 설정, 수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 학습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목표의식 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그 목표의식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적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성적이 예를 들어서 60점 정도 나왔는데, 그러려면 이제 보통 목표의식 설정을 한 보통 80점 정도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왜냐면 60점짜리가 갑자기 뭐 100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목표의식을 설정하는데 80점 정도를 이렇게 보통 목표의식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20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게으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시간 개념을 철저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을 저녁 뭐 8시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30분이 매일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30분씩 계속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뭐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엄마한테 아이한테 갑자기 수업이 좀 취소됐다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런 내용이고, 그랬을 때는 좀 그 수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상습적으로 계속 시간을 계속 펑크내는 분들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수업의 리듬이 끊어졌다, 공부의 리듬이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체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이제 선생님 간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공부를 보통 이제 중위권 정도에 되는 애들이 과외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것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한테 이제 순간순간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엄마나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학업 진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뭐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하고 이제 소통을 잘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뭐 바쁘고 뭐 원래 성향이 또 좀 소통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뭐 그죠? 부디 뭐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소통 안 하시고 수업만 하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부모들이 좀 별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면 또 수업이 정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뭐 사실은 많은 과외 선생님들이 있지만 자격을 겸비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100명이 있으면 한 1-20% 정도 이런 분들이 좋은 과외 선생님이 어딘가 있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6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백불가였습니다.